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고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엑셀 기출문제 2회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기본 작업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기본 작업 1시트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이북 구입.accdb의 데이터를 다음 조건에 따라 B2셀부터 표시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또 자세히 볼게요. 구입 내역 테이블의 데이터를 회원사 코드, 결제 구분, 이북, 구입 수량, 단가 순서로 가져올 거고요. 이북명이 유튜브의 신이거나 호모데우스이고 결제 구분이 체크카드가 아닌 행만을 대상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결제 구분은 오름차순, 그리고 둘째는 회원사 코드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서 가져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범위로 변환 이걸 실행해서 정상 범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저번처럼 여기 한번 눌러보시죠. 데이터. 자, 그래서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고요.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뜨죠. 자, 뭐 갖고 오래요? 이북 구입 요거 찍어 볼게요. 자, 확인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뜨면 구입 내역 플러스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우리 문제 보면서 하나씩 더블 클릭해 보죠. 자, 회원사 코드 더블 클릭하시고요. 결제 구분, 이북, 그리고 구입 수량, 단가 요거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다 갖고 오셨으면 다음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두 번째로 할 거는 조건을 한번 저랑 해보죠. 이북명 클릭하시고, 자, 는 해볼게요. 같다. 뭐랑 같대요? 유튜브의 신 클릭해 볼게요. 자, 이거나 그랬으니까 또는 한번 찍어 볼게요. 또 다시 는 해볼까요? 그 다음 요 화살표 눌러보시고 호모데우스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북에 대한 조건이 끝났고요. 결제 구분 클릭해 볼게요. 결제 구분 클릭해서 체크카드가 아닌, 그래서 같지 않다 표시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뭐라고 하셔야 돼요? 뭐가 아닌, 체크카드가 아닌. 예,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할 거는 이제 정렬입니다. 결제 구분을 오름차순 해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회원사 코드를 내림차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된 거고요. 다음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제 마침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창이 뜨면 이제 여러분들이 위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다 갖고 오시래요? B2 예, 찍어볼까요? 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되신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문제 한번 또 볼게요. 가져온 데이터표는 범위로 변환하시오 돼 있죠? 정상 범위. 자, 이게 뭐냐면 여기 필터 단추 보이시죠? 이거 없애게 하는 게 정상 범위로 변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디자인. 요 디자인 탭 누르시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 한번 클릭해 보시고, 자,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기본 작업 이 시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해 볼 겁니다. 자, 여기 계속 읽어볼게요. 구입 총액이 상위 10등 이내이고 구입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30 이상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조건이 이고 조건이어서 AND 먼저 출발할 거고요. 여기까지 조건을 끝난 다음에 이 조건 할 때는 이거나 조건이니까 OR 조건을 한번 해볼 겁니다.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 상위 10등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은 A30에다 쓰라고요. 결과는 A33에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문제통에서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보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 작업 2번 시트 클릭해 주시고요. 저랑 같이 조건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조건 어디다가 쓰래요? A30에다 쓰래요. 여기 클릭해 볼게요.
여기다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조건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엔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 저랑 같이 조건 해볼게요. 는 한번 해보시고 영어로 and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탭 누르시고 자, 이제 해볼게요. 조건이 뭐였어요? 구입 총액이 상위 10등 이내이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랭크 함수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아래에 있으시고 자, 랭크에서 탭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등수 한번 구해볼게요. 구입 총액 맨 처음에 한번 클릭해 주시고 콤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등수 구하는 공식은 이 구입 총액을 비교할 범위로 다 잡겠죠? 그리고 F4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 하시고 큰 값이 1등이니까 여기 뭐라고 쓰세요? 0 쓰시면 돼요. 예, 괄호 닫아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랭크 했습니다. 자, H4부터 H27이 비교할 범위에요. 이 등수가 상위 10등 이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 작거나 같다 10. 요게 이제 요 등수 값이 10등 이내라는 소리입니다. 자, 한번 저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콤마 해볼게요. 자, 이제 조건 하나 끝났으니까 두 번째 조건 할 텐데, 여러분 책 보시면 두 번째 조건은 뭐였어요? 구입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3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나 조건 5할 해볼게요. 탭 누르시고, 자, 한번 해보죠. 자, 5할 하셨으니까 구입 수량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찍고,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10 미만, 작다 10, 콤마. 또 한번 찍어볼까요? 구입 수량 또 찍고 자, 이번에는 30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30. 자, 괄호를 닫아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괄호의 의미 좀 제가 설명드려 볼까요? 자, 이렇게 오화하고 괄호 열었으니까 지금 닫는 괄호는 오화에 대한 짝꿍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괄호를 하나 더 닫을 거예요. 뭐에 대한 괄호 짝꿍이었어요? end하고 괄호 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괄호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괄호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조건이 다 끝나게 되면 엔터 한번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준비 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저희 고급 필터 한번 해볼게요. 자, 밖에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자, 눌러볼게요. 데이터의 고급.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맨 처음에 뭐부터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장소의 복사. 네. 요거 클릭해 주시고, 여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목록 범위. 자, 목록 범위는 이 위에 있는 범위를 다 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A3부터 H27까지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이걸 목록이라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조건에다 클릭하시고 이렇게 두 개가 조건이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문제 계속 볼게요. 결과는 어디에다 나타내래요? 네, 복사 위치에다 클릭하시고 A33입니다. 자,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때요? 이렇게 나오시죠? 자, 여기까지 고급 필터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볼게요. 저희 1회 할 때 조건부 서식 해보셨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저희 서식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구입일자의 월이 7 이상이고 이렇게 하나 조건이고요. 그리고 조건이죠. 할인율이 5%를 초과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랑을 해보겠습니다. and, 그리고니까 and 했고요. 월이라고 여기 함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onth 함수 써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이거 키포인트는 뭐예요? 행 전체에다 할 때 서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제목 빼고 다 잡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키포인트는 주소를 클릭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F4키를 두 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기본 작업 이 시트에서 조건부 서식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건부 서식은 제목 빼고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잡으신 다음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홈 누르시고 여기 조건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새 규칙 눌러보시면
여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클릭하셨으면 이제 저랑 같이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저 따라해 보세요. 는 하시고 and. 자, 괄호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구입일자의 월이 7 이상이죠? 자, month 해보겠습니다. 괄호 여시고 구입일자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리고 계속 누누이 얘기 드릴 겁니다. 이렇게 조건부 서식에서 주소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F4키를 2번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괄호를 닫으면 month에 대한 함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얘가 몇 이상이래요? 7 이상.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조건 하나 끝났으니까 콤마. 자, 두 번째 조건 볼게요. 할인율이 5%를 초과한대요. 할인율 클릭해 볼게요. 얘도요, F4키를 2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몇 프로를 초과한다? 크다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5%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end하고 괄호 열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돼요. 닫는 괄호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건은 끝났고요. 이제 서식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서식. 자, 이렇게 서식창이 뜨면 이제 문제를 보고 서식을 지정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래요? 굵은 기울임꼴에 요 채우기 한번 눌러볼까요? 채우기는 표준색 노랑입니다. 요 클릭해 볼게요. 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네, 요 조건에 맞으면 이렇게 노란색 채우기에 굵은 기울임꼴을 하겠다 이 소리가 됩니다. 확인 들어가 보시면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러분 요 표시는 자리가 모자라서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요 머리끌 경계선, 자 여기 H 머리끌 경계선 있죠? 요 옆으로 살짝 끌어주거나 아니면 여기 경계선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 이 시트에서 시트 보호하고 통합 문서 보호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기출문제 1회 때도 한번 해봤지만 시트 보호 통합 문서는 거의 나온 문제만 나오고 있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워크시트 전체 셀 잠금을 해제하고 H4부터 H27 영역에만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 그리고 이 영역의 내용을 보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체크해 볼게요.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또 셀 서식은 허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구조만 보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암호는 지정하지 않을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한 기본 작업 이 시트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전체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게 전체 선택 버튼입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셀 서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셀 서식 한번 눌러보시면 자,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 볼게요. 보호. 자, 잠금을 해제하라고 되어 있죠? 잠금 체크 없애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거 해볼게요. H4부터 H27 범위 잡아볼게요. 자, 밖에 클릭했다가 H4부터 H27입니다. 자, 이렇게 아래로 쭉 잡은 다음에 자,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잠금과 숨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 보실게요. 자, 검토 탭 들어가셔서 시트 보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문제에서 뭐 하시래요?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모두 셀 서식도 허용하래요. 그래서 여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했고요. 암호는 지정하지 않을 겁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어서 바로 들어갈게요. 통합문서 보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화살표 보시면 구조만 보호하시오 돼 있죠? 여러분 여기 구조 체크돼 있고 암호는 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빈칸으로 냅두시면 됩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트 보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계산 작업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 계산 작업은 총 5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에서 우리의 목표는 3개 이상 맞추는 겁니다. 3개 맞추면 합격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표 1에 감상 시간을 이용해서 환산을 계산하시오 돼 있죠? 어디에다? F3부터. 자, 문제 읽어볼게요. 환산은 감상 시간을 시간과 분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해 좀 해볼게요. 감상 시간이 140분 미만이라면 시간으로만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감상 시간이 140 이상이라면 시간과 분을 나누어서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예요. 만약에 112분이다. 그러면 2시간이요. 원래 2시간은 몇 분인데, 네, 120분인데 112분이라고 하는 건 2시간이 못 미치는데 반올림을 할 거예요. 그래서 2시간으로 처리를 할 거고 150분이다 그러면 우리 2시간이 120분이니까 요 차이가 몇 분 남아요? 30분 남죠? 그래서 이렇게 2시간 30분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우리 나머지를 구하는 모드가 필요하고요. 라운드랑 텍스트. 이 텍스트는 왜 필요해요? 이렇게 시간 분 표시하려고 필요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환산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들어가시고요. 탭 누르시고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이 뜨면 요 조금만 내려주시고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조건이 뭐였어요? 자, 감상 시간이 140 미만이라면 그랬죠? 자, 첫 번째 칸에다 클릭하고 감상 시간 한번 찍어보죠. 얘가 작다, 뭐보다? 140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칸에다 클릭하시고 자, 저희 시간을 한번 구해 볼 텐데 140 미만일 때는 시간만 표시해야 되죠. 텍스트라는 서식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값을 텍스트로 할 거냐면 라운드한 값을 텍스트로 쓸 거예요. 라운드하고 괄호 열어보시고요. 자, 요 감상 시간을 클릭한 다음에 우리 1시간은 몇 분? 네, 60분. 나누기 60을 하셔야 돼요. 콤마 하시고 자, 저희 1의 자리까지 반올림 할 겁니다. 0이라고 쓰는 게 1의 자리고요. 괄호를 닫아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한 이 감상 시간에 대해서 시간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콤마 하시고요. 이제 텍스트 어떤 서식으로 표현하래요? 큰 따옴표 하시고 숫자를 받아들이는 0이라고 쓴 다음에 한글로 시간 쓰시면 돼요. 예, 따옴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마무리 괄호를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라운드한 결과가 요 0시간이라는 서식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로 2시간 보이시죠? 자, 이번엔 요 세 번째 클릭해 볼게요. 이 140보다 작지 않다면, 즉 140 이상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문제 보시면 시간하고 분을 같이 표시한다 그랬죠?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어로 텍스트 한번 써볼게요. 자, 괄호 한번 열어볼게요. 텍스트를 쓰는 이유는 몇 시간 몇 분 이렇게 표시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괄호를 한번 더 열어보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감상 시간을 먼저 클릭하고 빼기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빼기를 하는 이유는 완전한 시간만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나머지 분만 한번 구해서 빼보면 완전체 시간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나머지를 구해볼게요. MOD 하시고 괄호를 열어보는 겁니다. 자, 감상 시간을 클릭하고 콤마 60 괄호를 닫아볼게요. 여러분 요거를 요 문장을 이해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요 MOD 감상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뺀 나머지 분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감상 시간에서 나머지 분을 빼면 완전한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괄호를 닫아주시고 여기에다가 나누기 60 왜? 1시간은 60분이니까 이렇게 나누기 60을 하면 완전체 시간이 나온다는 거죠. 콤마 하시고 자, 얘는 어떤 서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0 그리고 한글로 시간 따옴표 닫고 자 여기까지가 텍스트 마무리 지어야 돼요. 괄호를 닫아주시면 이렇게 2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분을 붙여야 되겠죠? 자 우리 결합연산자 AND 연산자 한번 써볼게요. 자 또 시작해 볼까요? 여기에다 텍스트 써보겠습니다. 영어로 텍스트하고 괄호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나머지만 필요하죠? mod 괄호 열어보시고 자 요거 찍어볼게요. 감상시간 클릭하신 다음에 콤마 60 그리고 괄호를 닫아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시간에 대한 분, 시간을 뺀 나머지 분을 구하는 거고요. 콤마 하시고 자 큰 따옴표 하시고 분서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띄어쓰기 하고 0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띄어쓰기가 된 상태로 분이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닫는 괄호 한번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텍스트에 대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함수식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요점에서 채우기 핸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클릭했다가 요 오른쪽 모서리 점 보이시죠? 예,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에 채우기 핸들 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구매일자 구분 감상시간을 이용해서 표 3에 I3부터 K6 영역의 월별 감상시간을 한번 구해볼 텐데 이거에 뭐 구하시래요? 평균 구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버리지가 들어갈 거고요. 그 안에 if라는 배열수식을 이용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볼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될 건 월별이라고 했죠. 그래서 몬스 함수를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월에 대한 맞는 조건을 구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첫 번째 살펴보시면 데이터가 없을 때, 즉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없을 때는 에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에러가 나왔을 때는 공백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I3에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풀고 계산식을 넣을 때 되게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예, 이게 복잡한데 제가 말을 할 때 요 말 문구를 한 번씩 되뇌이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이 문제가 엄청 쉬워진다는 거죠. 자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요 7월달 밑에다 놓고 여러분들 배열 수식할 건데 여기에는 여러분 조건이 2개가 있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평일이라는 조건이 하나 맞아야 되고요. 요 7월달이라는 조건이 또 맞아야 돼요. 그래서 2개 조건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클릭하시고 는 한번 해볼까요? 자, 영어 써볼게요. 영어로 AV. 자, average에서 탭 if 탭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조건이 2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괄호를 열어서 조건 하나씩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평일이라는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상일을 다 잡아 보시고 자 여기 F4를 눌러 주셔야 돼요. 왜? 얘네들 다 여기에서만 조건을 따질 거니까. 자, 이 범위가 같다는 해보세요. 는. 자, 누구랑 같다면 여기 평일이랑 같다면 얘는 세로 방향으로 고정이기 때문에 F4키 3번 누르신다고 했죠? 자,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럼 여러분 조건이 하나 끝났습니다. 괄호 닫고 곱하기 해볼게요. 그리고 괄호를 한 번 더 열어주셔야 돼요. 7월달 조건을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자, 또 해볼게요. month 해볼게요. mo. 자, month에서 탭. 그리고 날짜를 또 다 잡아볼게요. 여러분, 구매일자를 다 잡아보세요. 그리고 F4 괄호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month에 대한 함수 마무리예요. 이 월이 같다는 해볼까요? 자, 누구랑 같다면 여기 7월달이랑 같다면 얘는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행고정 하셔야 돼요. 행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F4키를 2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조건 끝났죠? 괄호를 닫아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우리 족보집에도 제가 써드렸지만 if로 시작한 배열 수식은 조건이 끝났을 때 구분자를 쉼표를 넣습니다. 여기 쉼표 한번 넣어보죠. 쉼표. 자, 이제 어디 평균 구하실 거예요? 감상시간의 평균 구할 거죠. 그래서 감상시간을 다 잡아보시고 역시 F4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닫는 괄호 2번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끝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배열 수식은 그냥 엔터 누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손으로 엔터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12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문제 또 볼까요? 문제 보시면 어떻게 하래요? 데이터가 없을 때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돼 있죠? 자, 한번 저 따라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수식 입력줄 는 빼고 이렇게 범위를 다 잡아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X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if error I. 자, if error에서 탭 그리고 괄호가 열리면 fx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창이 뜨면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칸에 클릭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시래요? 밸류 값에 에러가 났다면, 즉 데이터가 없을 때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그래서 여기다가 Shift 누르시고 큰 따옴표 2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밸류 값에 에러가 났을 때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자, 여러분 다 끝났어요.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럼 확인 누르시고요. 이 오른쪽 모서리 채우기 핸들 아래로 끌어보시고 또 옆으로 채우기 핸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문제 보면은 되게 재밌는 함수입니다. 자, 표 2를 참조해서 표 4의 I10부터 I14 영역에 영화 제목을 구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 제목은 VOD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를 이용할 거고요. B23에서 F24 영역에 표 2를 참조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라는 소리는 오른쪽에서 라는 소리예요. 오른쪽에서 갖고 와봐라. 그래서 right 함수 쓸 거고요. 우리는 찾을 거예요. lookup 한번 요거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실전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영화 제목 밑에다 클릭하시고요. 저희 lookup 함수 한번 해볼게요. 자, 저 따라해보세요. 는 하시고 LO. 자, 룩업이라고 보이십니다. 룩업에서 탭 누르시고 괄호가 열리면 fx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하나 뜨거든요.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칸엔 우리 VOD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한번 갖고 와 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 영어로 write라고 써보겠습니다. 괄호 한번 열어보시고 자, VOD 코드 찍어주세요. 자, VOD 찍고 콤마 2 해보겠습니다. 괄호를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11이 나오죠? 요 11을 찾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로 갖고 온 숫자는요, 숫자가 아니에요. 얘는 문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숫자로 바꿔줘야지 찾을 수 있어요. 왜? 1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갖고 온 숫자를 오른쪽에서 갖고 온 숫자를 얘가 문자 데이터가 됐는데 이걸 진정한 숫자 데이터로 바꾸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요 뒤에다가 곱하기 1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요게 그래서 찾을 값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칸에 클릭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lookup 공식은 처음에 찾을 값, 두 번째는 찾을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 잡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렇게 잡는 거예요. 두 번째 칸에 클릭하시고 얘가 찾을 범위에 어디서 찾을 거예요? 요 11부터 55까지. 그리고 F4를 눌러 주셔야 돼요. 왜? 쟤네들 다 여기에서 찾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클릭해 볼까요? 세 번째 칸의 뜻은 결과를 가져올 범위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칸은 뭐 갖고 올 거예요? 영화 제목, 요 신과 함께부터 트랜스포머까지. 이렇게 범위 잡고 저 밑에 있는 애들도 다 여기에서 찾을 거여서 F4 눌러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건 얘가 찾을 범위, 얘가 결과를 가져올 범위, 얘가 바로 찾을 값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럼 이렇게 뜨고요. 신과 함께 제압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로 채우기 핸들 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구매일자와 VOD 코드를 이용해서 자, 뭐하고 뭐? 구매일자 VOD 코드 제10부터 14까지 VOD 코드별 최종 구매일을 표시하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이해하실 거 최종 구매일은 맨 마지막 날짜, 제일 큰 날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수식이 들어갈 건데 max랑 if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우리는 써볼 겁니다. 자,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다 클릭해 볼게요. 최종 구매일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는 한번 해보시고 영어로 MA max에서 탭, if, 탭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조건이 이거예요, 여러분. VOD 코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범위를 다 잡아볼게요. C3부터 C18까지. 자, 쟤네들 다 여기서 찾을 거니까 F4키 누르시고 같다. 자, 누구랑 같다면 요 VOD 코드랑 같다면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건 세로 방향이니까 F4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if가 들어간 배열 수식에서 조건이 끝났습니다. 조건이 끝나면 쉼표하시는 거죠. 자, 이제 어디에서 최대값 구할 거예요? 구매일자. 그래서 구매일자를 다 잡으시고 역시 F4키 한 번. 자, 마무리해 볼게요. 닫는 괄호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검정색 괄호 끝나는 거 보이십니까?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한번 해보시고 채우기 핸들 걸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4번 문제가 끝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5번 계산함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어보는 아주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전 이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재미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없으면 한 5회까지 저 따라해보세요. 진짜 재밌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 fn 포인트를 작성해서 j18부터 j22 영역에 포인트를 계산해서 표시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매 횟수가 3 이상이면 1회당 3,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한대요? 한 회당 2로 계산해서 표시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함수 만들 때는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고 삽입에 모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요 한 줄만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요 밑에 엔드 펑션은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 자, 저랑 같이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다 클릭해 볼게요. 포인트에다 클릭해 놓고 저희 함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죠. 개발 도구. 자, 여러분 여기 개발 도구 누르셨으면 비주얼 베이직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삽입 눌러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모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한 줄만 써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퍼블릭 펑션 fn 포인트 구매 횟수. 자, 여기에서 다른 거는 뭐 대소문자 상관없이 쓰셔도 되는데 요 부분 fn 포인트 책처럼 문제처럼 이렇게 소문자로 주어지면 여러분들도 소문자로 써 주셔야 됩니다. 유념하시고요. 자, 요 구매 횟수 괄호 닫으셨으면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end 펑션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저랑 조건 그 비주얼 베이직 문장 if문 한번 해볼게요. 자, 저 따라해 보세요. if 자, 여기다 써볼게요. 구매 횟수 여기서 많이 오타 나더라고요. 얘가 몇 이상이라면 3 크거나 같다 3 이 조건이 맞다면 then 그렇다면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복사해 볼까요? fn 포인트 컨트롤 C 예, 밑에다 컨트롤 V fn 포인트에다 얼마 넣어주셔야 돼요? 구매 횟수당 3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쓸 거예요. 한글로 구매 횟수 곱하기 3 엔터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구매 횟수가 3 이상이면 1회당 3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엔터 하셨으니까 여기다 영어로 else 써볼게요. 이 조건이 맞지 않다면 엔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시고 는 한번 해볼까요? 자, 아니라면 구매 횟수에 얼마 곱할 거예요? 2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1회당 2로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엔터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마무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and if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함수 작성하는 모듈이 끝났으니까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떴으면 다시 한번 포인트에다 클릭하시고 FX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함수 마법사 창이 뜨죠. 요 최근에 사용한 함수 눌러서 맨 아랫부분 사용자 정의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FM 포인트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뭐만 찍으면 돼요, 여러분? 구매 횟수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시고 요점에서 채우기 핸들 이렇게 걸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5문제에서 우리의 목표는 몇 개? 3개 이상 푸시면 되고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마치고요. 저랑 같이 분석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분석 작업 한번 풀어볼게요. 분석 작업 이 1번 문제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이 피벗 테이블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산 필드에 합계 구입 가격 나온 거 보이시죠? 요거는 요 계산식을 따라서 작성하시오 돼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실 거. 계산 필드는 어디 있다?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이따 해볼 거고요. 자, 구입가격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값 필드 설정에 셀 서식 들어가서 숫자로 바꿔볼게요. 숫자는 숫자인데 여기 뭐가 붙었어요, 여러분?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갔죠. 자, 요거 한번 해볼 텐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체크하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얘는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기준입니다. i2가 돼요. 그죠? 얘는 i2에다 만드셔야 되고요. 자, 이북명은 행, 결제 구분은 열입니다. 그리고 합계 구입 가격은 우리가 시그마 값에서 해줄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석 작업 1번 시트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이 안에다 클릭해 볼게요. 여기 이 표 안에다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클릭하셨으면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삽입 한 번만 눌러볼까요? 자, 여러분 삽입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피벗 테이블 역시 피벗 테이블입니다. 요거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기존 워크시트 클릭해 주시는 거고요. 제가 얘 어디에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 찍는 겁니다.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i2 여기 찍어 볼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레이아웃이 떴죠? 이 레이아웃에 맞게 드래그 앤 드롭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재 보면서 한번 드래그 앤 드롭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요 이북 보이시죠? 이북명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고 얘를 행으로 한번 끌어다 놔볼게요. 자, 그 다음에 결제 구분 보이시죠? 결제 구분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얘는 열로 끌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시그마 값에 이제 우리가 계산을 넣을 건데 얘는 아까 계산식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필드 항목 및 집합 클릭 계산 필드 요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러분 요거 당황하지 마시고 자, 필드 1 지워주시고 여기에다 써주면 돼요. 구입 가격. 자, 한글로 구입 가격. 그 다음에 요 밑에 0을 지우고요. 자, 교재를 보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식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자, 교재 맨 처음에 구입 수량 그리고 곱하기 그 다음에 단가 곱하기 그리고 괄호 열고 1 빼기 할인율 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괄호 닫으시고 추가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산식이 들어갔어요. 확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합계 구입 가격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1번 첫 번째 화살표 여러분 문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돼 있죠? 자, 이제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디자인. 자, 이 디자인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그쵸? 개요 형식으로 표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되어 있던 곳이 제목이 각각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화살표 읽어볼게요. 구입 가격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의 셀 서식에서 숫자를 지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여러분 여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구입 가격 화살표 누르시고요. 자, 여기 아래 보시면 값 필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 누를 겁니다. 표시 형식.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잖아요. 그럼 여기 숫자를 클릭하시고, 자, 뭐 눌러줘야 된다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 이래야지 천 단위마다 콤마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확인 눌러보실게요. 네, 또 확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이렇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매크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분석 작업 이시트 매크로 문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분석 작업 이시트에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A2부터 H19 그리고 A22부터 H27 영역에 대해 이 북 명별 구입 수량과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하래요. 합계.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거를 J2부터 L8 영역에 작성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도서 구입 내용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추도 만들 건데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J11부터 K12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는 구입 내역 보기로 입력할 거고요. 단추를 클릭하면 이 도서 구입 내역 매크로가 실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문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 밖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매크로 만들 때는 항상 이 데이터 있는 곳과는 없는 곳에 이렇게 아무데나 클릭 한번 해보고 출발하신다고 했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한번 눌러 보시고요. 자, 개발 도구 누르셨으면 매크로 기록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한글로 도서 구입 내역입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제부터 내가 할 작업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요. 자, 이제 범위 잡아볼게요. 여러분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하시래요? J2부터 L8까지 이렇게 범위 잡아볼게요. 통합은 이렇게 범위 잡고 출발합니다. 데이터 누르시고 통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참조에다 클릭하시고요. 우리 뭐부터 나오게 할 거냐면 이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범위 잡을 때 이 이북부터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추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이북부터 이렇게 추가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눌러주셔야 돼요. 첫 행과 왼쪽 열, 그죠? 그리고 아까 문제 보니까 뭐 구하는 거였어요? 합계.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예,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끝난 겁니다. 자, 요 개발 도구 들어가신 다음에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단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설명도 나와요. 여러분 여기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래요? J11부터 K12까지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돼요. 마우스 띄고 Alt 띄고 도서 구입 내역 클릭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상태에서 이제 글자도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도서 구입 내역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밖에 한번 클릭해 보시고 잘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채식주의자부터 이렇게 범위 잡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요 단추 한번 눌러볼까요? 자, 어때요? 신기하게 매크로가 실행되죠? 자, 매크로는 맞추라고 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다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타 작업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차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결과 화면이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경기도의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해 볼 겁니다. 차트 제목의 레이블과 세로축 제목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요. 차트의 도형 스타일을 보통 효과, 파란 강조일로 하래요. 요거 보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로 갑축의 표시 단위를 만으로 지정할 거고요. 단위 레이블을 표시하시오. 여러분 여기 곱하기 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거를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범례는 범례 서식을 이용해서 차트의 아래쪽에 배치해 볼 거고요. 둥근 모서리와 안쪽 가운데 그림자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랑 실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데이터 선택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기존의 범위에서 경기도만 추가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범위된 상태에서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경기도만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여기 경기도가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져요. 데이터 범위 기존에 있던 거 추가할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마우스로 내가 추가할 곳을 범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차트 제목 레이블과 세로축 제목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레이아웃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리고 차트 제목, 차트 위 요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목이 나오죠? 자, 이제 책 보면서 여기에다가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지역별 영화 관객 현황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셨으면 그 밑에 문제 한번 보시면 도형 스타일을 보통 효과 파란 강조일로 하래죠.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서식 도형 스타일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보통 효과 파란 강조일이 보이십니다. 얘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세로 갑축 한번 표시해 볼게요. 레이아웃 축 제목 기본 세로 축 제목 세로 제목 요거 써주시면 돼요. 요거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축 제목에다 클릭하시고 제목쯤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쓰듯이 이렇게 쓰고 한 칸 띄우고 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밖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3번 한번 보시면 세로 갑축의 표시 단위를 만으로 지정하고 단위 레이블 표시하래요. 여러분 이 숫자에서 오른쪽 자, 그리고 축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축서식 들어가면 여기 표시 단위라고 있죠? 표시 단위 한번 화살표 눌러보시고 만에다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차트에 단위 레이블 표시라고 있죠? 요거 체크됐는지 꼭 봐주셔야 됩니다. 닫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끝났고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범례는 범례 서식을 이용해서 차트의 아래쪽에 배치하래요. 여러분 여기 눌러보죠. 자,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는 지금 선택된 상태여야 되고요. 자, 레이아웃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범례 아래쪽에 범례 표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례가 아래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5번입니다. 차트 영역에는 둥근 모서리와 안쪽 가운데 그림자를 지정하시오. 자, 차트 안에다 요 공간 있죠? 이렇게 갖다 대면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 5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테두리 스타일 클릭하시고 둥근 모서리 클릭 그리고 그림자 한번 눌러볼까요? 네, 요 미리 설정 눌러서 아래 안쪽 가운데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안쪽 가운데 클릭해 보겠습니다. 닫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차트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 마지막인 기타 작업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드리고 저랑 비주얼 베이직 VBA 문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타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지급 버튼을 클릭하면 포인트 지급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할 거고요. 폼이 초기화되면 CMB 회원 등급에는 F5부터 F10 영역의 값이 설정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기타 작업 2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밖에 한번 클릭하시고 여기 들어가 볼게요. 개발 도구 눌러보십시오. 자, 여기 개발 도구 누르신 다음에 디자인 모드 클릭해 주시고 포인트 지급 요거 단추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창이 뜨죠. 자, 저희 지금 포인트 지급 폼이 나타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한글로 포인트 지급 점 영어로 show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 폼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포인트 지급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폼이 나오죠. 폼이 초기화되면 이런 말이 나오면 이 화면 공간, 폼 공간에다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 여기 유저 폼은 그대로 있고 요 끝에 클릭, 요 화살표 눌러서 이니셜라이즈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살표 여기 누르시는 거예요. 여기 화살표 눌러서 이니셜라이즈. 자, 이렇게 되면 유저 폼의 이니셜라이즈, 바로 폼이 초기화되면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뭐 하시래요? 자,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CMB 회원 등급 자, 영어로 로우 소스는 한번 해보시고, 자, 큰 따옴표로 한번 써볼게요. F5부터 F5 콜론 F10 F5 땡땡 F10, 이 땡땡은 뭐뭐부터 뭐뭐까지잖아요. F5부터 F10까지의 내용을 CMB 회원 등급 원본 목록에 설정하시오 이겁니다. 따옴표 닫아주시고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잘 되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엑셀 단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디자인 모드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포인트 지급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폼 나오죠? 그리고 회원 등급을 눌러보면 여기 옆에 써있는 회원 등급 엑셀 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여기 고스란히 몽땅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회원명을 넣고 가입 연도를 넣고 입력을 누르면 여기 자료가 들어가게 저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 한번 누르시고요. 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 포인트 지급 더블 클릭하시고 입력에다 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우리는 입력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 한번 보실게요. 자, 이번에 입력할 우리가 만들 프로시저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봐 드리고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되도록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포인트 지급액도 있어요. 회원 등급 끝에 세 글자가 1등급이라면 5만원 아니면 2만원이 들어가게 할 겁니다. 끝에 세 글자라 그래서 아까 우리 함수 풀 때도 해봤지만 write 함수 써볼 겁니다. 자, 그리고 닫기 단추를 누르면 포인트 지급 폼이 종료되고 디사셀에는 코엑스점 그리고 글꼴은 굴림체로 지정되는 프로시저도 만들어 볼게요. 자, 한번 실제로 또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력 단추 요 밑에 커서가 깜빡이면 이제 저랑 같이 프로그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써보죠. 영어로 i는 range 괄호 여시고 큰 따옴표 한 다음에 A5 한번 해보겠습니다. 괄호 닫으시고 점. 자, current region 여기에서 점 누르시면 돼요. current region 그리고 loss s 점 그리고 count 스페이스바 그 다음 플러스 한 다음에 4 이렇게 써볼게요. 요게 이제 입력할 곳의 행번호죠.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셀스 써보겠습니다. 괄호 여시고 i, 1 i행의 첫 번째 열에는 자 써볼게요. txt 회원명. 자, i, i행의 1열에는 회원명이 들어가게 할 거예요. txt 회원명 개체 있는 거 또 해볼게요. 셀스. 자, 이제 요거 복사해서 가볼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열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CMB 회원 등급입니다. 엔터 한번 해보시고 또 컨트롤 V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열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TXT 가입 연도가 들어가야 돼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if 한번 써볼게요. if, 자, write, 괄호 여시고, cells, i, 그럼 뭐예요? i행의 2열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3, 괄호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회원 등급에 세 글자를 갖고 오겠다는 소리가 돼요. 얘가 뭐라면? 1등급이라면, 자, 1등급과 같다면, then, 자, 조건이 끝났으니까, then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sales i, 이게 회원 등급이죠? 회원 등급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갖고 왔을 때 1등급과 같다면,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뭐 넣으래요? 자, sales, 괄호 여시고, i, 4, 괄호 닫고, 여기다 얼마 넣으래요? 5만원.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else, 엔터 해볼게요. 자, 그럼 요거 복사해서 써볼까요? 컨트롤 C, 밑에다 컨트롤 V입니다. 자, 역시 네 번째, 여기는 얼마 넣으래요? 2만원 넣을 겁니다. 자, 뒤에서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if의 마지막인 and if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sales i, 2. 자, 회원 등급에서 세 글자가 1등급이면 네 번째 칸에 5만원 넣을 거고요. 아니면 네 번째 칸에 2만원 넣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저희 잘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볼게요.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포인트 지급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홍길동. 그리고 회원 등급 여기다가 VIP 2등급 써보고요. 가입 연도는 2020 써보겠습니다. 자, 입력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료가 입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닫기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어 볼게요. X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 비주얼 베이직 눌러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폼 포인트 지급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닫기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다가 한번 저랑 같이 아까 문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닫기 단추를 누르면 포인트 지급 폼이 종료하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영어로 unload me 써볼게요. unload me. 그리고 뭐 하래요? 자, 디사셀에 대괄호 여시고 디사셀에 자, 어떤 글씨가 들어가게 하래요? 한글로 코엑스점 요게 들어가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사셀의 그 글꼴은 디사라고 하시고 자, 대괄호 닫아볼게요. 그리고 속성 점 영어로 폰트 점 네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폰트 점 네임 글꼴을 뜻하는 거죠. 디사셀의 글꼴을 뭐로 바꾸래요? 굴림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폼은 종료하고 코엑스 점이라는 내용은 디사셀에 들어가게 할 거고 그 디사셀의 글꼴은 굴림체로 바꾸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되나 테스트 해볼게요. 엑셀 단추 눌러주시고요. 자, 밖에 클릭하신 다음에 포인트 지급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여기 회원명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뭐 아까 썼고 우리는 지금 요거 한번 해볼게요. 닫기. 자, 그러면 닫아지고 디사셀 보이시죠? 여기 코엑스점 들어갔고요. 굴림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번에 1회 기출문제 풀 때보다 좀 많이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앞으로 3회, 4회, 5회 풀다 보면 좀 더 실력이 많이 높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5회 정도 기출문제 풀면 시험 접수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기출문제 3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Why don't you love me, love me, love me? Touch me, touch me, touch me no more.